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나눠준 프린터물 두 번째 1차 방정식의 풀이와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한 번 더 선생님하고 확인하고 또 여러분 채점하고 또 오답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개념이 우리 등식이라는 그죠? 개념이 있었다. 그죠? 등식은 간단하게 이 등호를 사용하여서 수나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낸 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식의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을 좌변, 그 다음에 등식의 오른쪽은 우변, 그리고 합쳐서 양변. 그 다음 이 등식에는 두 가지 우리가 다루는 게 방정식이라는 것과 항등식이라는 걸 다룬다고 했습니다. 방정식은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를 해라고 했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x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덕이 있는 식이다 라고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방정식에서 문자로 나타내어진 것, 즉 구해야 되는 미지의 값을 미지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 값을 해 또는 근, 그리고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설명한다 했습니다.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에서 x의 값에 2나 3이나 4를 직접 좌우변에 대입해서 참이 되면 얘가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해서 방정식의 해를 확인하는 방법도 우리 했었고, 그 다음에 항등식은 미지수가 어떤 값을 갚더라도 항상 참이 되게 하는 등식을 말합니다. 어떤 게 되겠죠? 항등식임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좌우변을 정리했을 때 서로 같은 식이 되면 어떠한 x 값에 따라서도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항등식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죠. 등식의 성질.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죠? 네 가지 기억하는 겁니다. 주어진 A는 B, 여기 있죠. A는 B, 두 개의 등호를 사용한 등식일 때 양변의 같은 값 C를, 자, 첫 번째는 더하여도, 다음 같은 값 C를 빼줘도, 세 번째 같은 값 C를 곱하여도, 네 번째 0이 아닌 C로 나누어도, 양변을 이렇게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변하지 않는다 또는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게 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1차 방정식을 풀잖아요. 그리고 이항이란 것도 나오고, 그죠? 자, 넘어갑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방정식을 풀 때, 자,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주어진 식을 x는 어떤 수의 형태로 계속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단원의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 등식의 성질을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 좌측에 있는 항이 우측으로 가고 우측에 있는 항이 좌측으로 가는 거와 똑같네? 근데 부호가 바뀌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항이라고 하고 서로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거다라고 우리 간단하게 하고 방정식을 풀 때 계속 쓰고 있었죠. 자, 방정식 이제 풀어봅시다. 일단 방정식이 뭐냐? 쌤이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이항을 얘기했으니까 우변에 있는 모든 항, 자, 모든 항을 다 옮기고 나면 남는 게 뭐죠? 남는 게 없으니까, 그죠? 우변은 0만 남게 되고, 그죠? 그 다음 다 좌변으로 옮겼을 때 이 좌변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이라면, 자, 1차식은 우리 앞서 또 얘기했다, 그죠? 최고차항의 차수가 1차인 거, 그지? 1차식이면서 1차식는 0의 형태, 이런 꼴로 되면 이것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의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살펴봐야 될 게 1차식의 형태라는 게 선생님 대표적으로 형태가 요렇게 나타낸다 여러 번 했다, 그죠? 2차식의 대표적인 형태, 3차식의 대표적인 형태 다 해봤잖아요. 기억하세요. 1차식은 A, X 플러스 B의 형태고 다 이항했기 때문에 우변은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X의 개수에 해당하는 A의 값은 0이 되면 안 돼요. 최고차항은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이 1차 방정식의 정의가 된다. 자, 수업 시간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 1차 방정식의 푸는 방법. 자, 일단은 이항을 한다, 그죠? 좌변으로 갈 거, 우변으로 갈 거 확인해서 이항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동류항끼리 양변을 정리하는 단계가 있었다, 그죠? 그 다음 양변을 정리해서 이런 꼴로 만들었다면
마지막에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a를 여기서는 뭐 나눠준다고 생각합시다. a를 0이 아닌 수 a를 나누어 가지고 x는 어떤 수의 형태, 앞서 나왔던 요런 형태로 바꾸어서 푼다. 자, 얘는 생략할게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가지 형태의 1차 방정식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아주 복잡한 형태의 1차 방정식을 풀어갈 수 있는지 우리 수업 시간 했는데, 일단 가로가 있으면 분배 법칙으로 가로를 풀어서 방금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 여러분 하나의 확인해야 되는 게 개수 부분이, 그죠? 우리가 일단 복잡한 형태라고 얘기를 했지만, 복잡한 형태가 여기에 나오겠죠? 소수, 그죠? 또는 분수, 이런 형태인 거죠. 개수 부분이, 개수나 상수항 부분이, 그죠? 그래서 얘들을 일단은 뭘로 바꾸는 게 제일 첫 번째냐 하면 정수로 바꾸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정수를 바꾸는데 소수는 어떻게 했고 분수는 어떻게 했고 기억나죠? 자, 일단 소수는 적절한 10의 거듭제곱입니다. 10 또는 100 또는 1000, 이런 적절한 10의 거듭제곱을 곱해가지고 개수 부분을 정수로 만들었고, 분수는 어떻게? 분모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분수 형태가 나타나니까 이 분모를 약분할 수 있도록 이 분모의 배수들을 곱해져 버리면 약분해서 분모가 1로, 그죠? 1이 되어버리니까 정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얘 분모, 얘 분모, 얘 분모, 모든 분모의 공통인 배수, 공배수라고 하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수, 최소 공배수, 그죠? 최소 공배수. 선생님이 조금 빨리 할게요. 수업 시간에 다 내용 정리한 부분이라서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수로 바꾸는 게 1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앞에 했던 방법 그대로 하면 됩니다. 2항의 단계, 그 다음에 같은 좌변 우변에서 동류항끼리 정리하는 단계, 그 다음 x 앞에 있는 개수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누어주는 단계, 최종적으로 x는 어떤, 다시 한번 더 적을까요? x는 어떤 수의 형태로 바꾼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정답부터 선생님이 공개를 할까요? 1번 정답은 2번과 5번. 등식의 정의가 등호를 사용한 식이기 때문에 등호를 사용한 것 2번, 5번. 그죠? 자, 2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5번입니다. 박물관 학생 입장료가 x1인데 3명이 가기 때문에 3x1이 되겠죠. 입장료가 6,000원 했으니까 3x는 6,000원. 그죠? 자, 1번은 거속시와 관련된 부분이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 했으니까, 그죠? 3x는 8로 고치세요. 2번은 평균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x하고 90의 평균은 두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었을 때 평균이 75. 참고하세요. 3번은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이기 때문에 이거는 4x가 되겠다. 그죠? 4x가 64. 이렇게 고쳐주세요. 자, 4번은 100cm의 끈을 x번씩 4번. 이게 x 플러스 4가 아니고 4x가 되겠다. 그죠? x번씩 4번. x 자르고 x 자르고 x 자르고 x 자르고 4x. 그죠? 그래서 4x를 뺐더니 12.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자, 3번은 방정식의 방정식 의미, 그죠? x의 값에다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참이 되는 값이 해가 된다. 그죠? 주어진 해가 수가 방정식의 해가 되려면 넣어서 참이 되면 됩니다. 정답이 3번이죠. 자, 쌤이 5를 x자리에 대입한 식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좌변을 계산하면 2가 되고 우변도 1 더하기 1이므로 자, 2가 되므로 참이다. 그죠? 방정식의 해의 의미는 참이 되게 하는 값, 즉 3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해가 되지 않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자, 4번은 항등식과 관련된 건데, 항등식의 어떤 의미는 뭐냐 하면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항등식인지 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였죠? 좌변과 우변을 정리했을 때 같은 식이 되는지, 그죠? 그래서 이 4번의 정답은 아마 4번이 되고, 자, 한번 선생님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 볼게요. 2x-6 2x 완전히 같은 식이잖아요. 그죠?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항등식. 정답 4번.
자, 5번 유형은 별표를 한번 치세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등식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나올 때 한번 얘기하겠다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죠? 자, 일단 한번 보죠. 등식 얘가 x에 대한 무슨 식? 자,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2x-3b ax 플러스 b에서 9에서 자, x의 개수에 해당하는 값은 2다. 그죠? 좌변에서.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x의 개수와 좌변에 있는 x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값이 바로 2라는 거 우리가 찾았고, 그 다음 좌변에 있는 상수항과 우변에 있는 상수항도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항등식입니다. 좌변에 있는 모든 항과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식을 작업하면 마이너스 3b가 9가 되게 하는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자, a하고 b하고 서로 곱하세요 했으니까 자, a, b의 값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6. 정답 2번. 자, 일시정지하고 한번 계산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6번 등식의 성질 되게 중요한 걸 했습니다. a와 b가 등식일 때 양변에 같은 수 c를 더하여도 빼도 곱하여도 0이 아닌 c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것. 자, 정답은 4번과 5번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이 등식이 성립한다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선생님이 양변에 3을 곱해 볼게요. 그죠? 그러면 a는 3b. 이거 정답이다. 그죠? 정답이 아니라 맞다. 그죠? 그 다음 얘는 자, 이게 등식이라면 양변에 선생님은 그냥 6으로 나누어 줄래요. 그러면 6으로 나누면 얘는 2분의 a가 맞고 얘는 6으로 나누면 3분의 1b니까 3분의 b가 맞다.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a하고 a는 b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면 양변에 선생님은 4를 더해 줄래요. 그러면 4 마이너스 a b 플러스 4 이것도 맞다. 그죠? 그런데 자, 얘가 등식이라면 이거 맞추기 위해서 양변에 3을 빼줘야 되겠네. 3을 뺐더니 a 마이너스 3 좌변은 맞지만 3b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하면 3으로 묶어내면 b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자, 요 부분이 틀렸다. 그죠? 그죠? 그 다음 얘가 등식이 성립하는데 자, 일단은 등식의 성질이라고 생각해두고 이항이라고 생각해 버립시다. 지금은 자, 이쪽으로 b는 이항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x는 이쪽으로 이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x는 맞는데 그죠?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b는 플러스 y로 되는데 이거 틀렸다. 그죠? 자,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것 중에 자, 이게 뭐죠? 등식의 성질 우리 순서로 얘기하면 세 번째 그지? 0이 아닌 수 c를 곱했을 때인데 야, 조건이 하나 있네요. c를 곱해도 등식이 바뀌지 않는다를 이용한 것은 했는데 c는 자연수이다.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 얘가 자연수이다 조건이 붙은 거는 세 번째 성질인지 네 번째 성질인지 구별하는데 필요하다 했죠. 사실은 두 개 똑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억 부분은 양변에 뭘 했냐 하면 곱하기 6을 한 것 같아요. 곱하기 6 곱하기 c 그지? 자연수 c를 곱했으니까 기억은 해당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니은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양변에 같은 값 6을 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항이긴 하지만 니은 부분은 여기다 적을게요. 플러스 6을 한 것 같고 얘는 곱하기 6을 한 것 같습니다. 교직원 선생님 지금 결합검사하고 와서 이거 하고 결합검사 가야겠습니다. 자, 일단 6을 더했다. 그죠? 근데 디귿 부분 보세요. 양변에 4를 나누었다 생각할 수도 있고 4분의 1을 곱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조건 때문에 4를 나누었기 때문에 네 번째 성질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하나로 나오겠다. 그죠? 자, 엑스레이 검사하고 오겠습니다.
자, 결핵검사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주 등교하면 결핵검사 아마 할 거예요. 자, 8번 이어서 할게요. 이항과 관련된 거, 바르게 이항한 거 찾는데, 바르게 이항한 정답은, 자, 4번이라고 합니다. 4번만 한번, 좌변에 있는 우변호가 쓰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아마 틀렸나 봅니다. 바르게 이항한 것. 자, 정답 4번.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인 것 찾는 것. 자, 9번 문제는 선생님이 모두 다, 그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 1차식은 0의 형태. 자, 기호로 나타내면 요렇게 되는 거 찾는 거다. 그죠? 3번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든 항을 다 이항한다 했으니까, 자, 좌변에 원래 이게 있었고, 우변에 있는 x제곱 이항하면 요렇게 바뀌고, 그죠? 그 다음, x는 요렇게 바뀌고, 2는 요렇게 바뀌어서 는 0. 근데 2차 항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얘랑 소거가 되니까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된다. 그죠? 1차식이고 이 a의 값이 0이 아니므로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정답 3번. 나머지는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10번 1차 방정식 중에서 이제 좀 복잡한 형태 중에 첫 번째 뭐야? 가로가 있는 형태다. 그죠? 가로가 있는 거 간단하게 분배 법칙 후, 그죠? 이항의 단계, 동류항 정리의 단계, 등식의 성질 단계, x는 수의 꼴. 요 네 단계를 기억해서 풀어볼게요. 자, 순서대로 정리하면 3, 4, 1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다. 그죠? 자, 이항의 단계 어떻게 이항해야 되나요? 자, 미지수가 있는 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사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12, 자, 이거 한번 더 적을게요. 12x 플러스 2x로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있었는데 플러스 3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계산하면 14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4분의 3이므로 정답이 1번에 있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그냥 풀었는데 사실은 일시정지하고 여러분이 한 번 더 틀린 사람은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요런 1차 방정식의 풀이 부분은 개수가 개수가 복잡한 소수, 분수 형태까지 여러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 나왔습니다. 11번 유형은 개수가 어떤 형태죠? 소수인 형태다. 그죠?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모든 개수들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 곱해야 될 적절한 10의 거듭제곱은 10인가요? 여기 10 하면 될 것 같지만 여기는 10을 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한다. 자, 한 번 더 곱하겠습니다. 100을 곱하면 30x, 100을 곱하면 10, 100을 곱하면 10, x 마이너스 2, 100을 곱하면 4. 자, 요거는 우리가 풀 수 있다. 그죠? 한 줄 정리하고 나니까. 방금 가로가 있는 거는 분배 법칙을 쓴다 했으니까 10x 마이너스 20 플러스 4.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6이다. 그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이항의 단계다. 그죠? 상수항은 우변으로, 미지수항은 좌변으로. 그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30x 이항하면 마이너스 10x가 되고, 그 다음 우변 원래 있는 값들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16이 되고, 자,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0 이항에서 플러스 10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20x는 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마지막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20으로 나눠주면 x 값이 나옵니다. 그죠? 20분의 6이므로 자, 약분하면 마이너스 10분의 3이므로 정답은 3번. 됐나요?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수 부분이 복잡한 형태 중에 분수인 형태. 분수 어떻게 하자 했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 자, 빨리 하겠습니다. 분모에 5와 3이 있네요. 최소 공배수가 15라는 건 다 알고 있다. 그죠? 15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를 곱하면 약분해서 3이 되니까 사실은 요것도 분배를 하면서 전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줄이 가버렸네. 자, 마이너스 15x는 자, 또 15를 곱하면 약분하면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자, 15로 곱하면 30. 좀 항의 개수는 많아졌지만, 자, 한 번 더 분배를 하고 할게요. 3x 플러스 12 마이너스 15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0 플러스 30. 이불로 다 놔뒀습니다.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면서 계산을 좀 줄여갈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있는 마이너스 5x가 좌변으로 이항해야 될 거고, 요 부분에 있는 플러스 12가 이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 적어 볼게요. 3 x 마이너스 15 x. 자, 이항해온 값은 플러스 5x가 되고, 자, 우변 10 플러스 30에다가 이항해온 마이너스 12가 있네요. 자, 끝까지 빨리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4가 나올 때까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13번도 여러가지 1차 방정식인데, 이번에는 소수도 나오고 분수도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좌변의 소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10의 배수를 곱해야 되기도 하고, 다음 우변에 있는 분수가, 자, 이거 전개하면 6분의 1이 등장하니까 최소 공배수인 6의 배수를 곱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6과 10의 배수인 60을 곱해야 되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6의 배수 중에서, 그죠? 6과 10의 최소 공배수다. 그죠? 최소 공배수는 얼마냐? 30이 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30을 양변에 곱해서 한 방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또 계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10의 배수와 또 6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수는 최소 공배수 30이 보이기 때문에 30을 곱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30을 양변에 곱해서 분배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이항의 단계로 갈게요. 이항. 좌변으로 가고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이다. 그죠? 3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0 플러스 21.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때까지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14번 비례식과 연결한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비례식은 초등학교 때 우리 배웠죠.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할게요. a 대 b는 c 대 d인 비례식을 푸는 방법은, 이걸 b와 c를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내항이라고 하고, a와 d를 밖에 있기 때문에 외항이라고 합니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래서 외항의 곱에 해당 ad와 내항의 곱 bc의 값이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례식을 풀면 이런 방정식이 나온다. 그죠? 분배한 후에 이항한 다음에, 그다음 뭐죠? 동류항 정리한 다음에 등식의 성질 한번 해볼게요. 자, 차근히 풀어보면 x가 2가 나옵니다. 그죠? 상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생략을 할 테니까 여러분 계산을 여기 일시정지 누른 다음에 계산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5번 같은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방정식의 의미를 가지고 그 해가 얼마다 라고 해를 가르쳐 주면 주어진 x자리에 해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참이 되게 하는 값. 그래서 또 다른 모르는 값, 여기서는 a라고 했는데 a 값을 구한다는 것은 x자리에, 즉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나면 사실은 주어진 식은 a에 대한, 문자 a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개념만 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해가, 그죠? 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x자리에, 자, 대입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식이죠. 그죠?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우측 부분을 통분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개수 부분을 간단하게 만들고 시작하자 했으니까 3과 6의 최소 구매수 6을 한번 곱해 볼게요. 자, 요렇게 곱해서 우측에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개한 것까지가 여기 됩니다. 그 다음 이항의 단계, 그죠? 그 다음 동류항 정리하고 방정식의 a, 문자 a를 이용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죠. 자, 방정식의, 여러분 잘 아는 방정식의 풀이 방법대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정답은 a 값은 7. 자, 16번 문제는 사실은 15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5번 문제는, 야, 이것을 구해서 x가 얼마다 라고 값을 준 거고, 이 문제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x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a에 대한 새로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거니까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다. 그죠?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 문제는 x는 1이네요. 앞서 15번에서는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는데, 그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문제가 된다. 그죠? x자리에 이제 1을 대입한 요 두 번째 식의 x자리에 1을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a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다시 자, x의 값이 1이 아니라 x는 3, 3은 9, 3이다. 그죠? 자, 3을 대입한 식을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a의 값이 마이너스 7이 나오네요. 정답은 2번. 자, 17번 문제도 해의 조건에 따라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일단은 자, 요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풀고 나서 어떤 이 x의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a는 어떤 값인지 또는 몇 개인지 이런 걸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요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a는 5. 자, 상수항은 좌변으로 가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좌변은 정리하면 2분의 1 x가 되고, 자, 우변은 정리하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5가 된다. 그죠? 자, x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x 양변에 2를 곱하면 좌변에 x만 남고 우변은 자 먼저 요거부터 먼저 적을게요. 10 마이너스 자 a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은 풀었어요. x는 10 마이너스 a. 여기에서 일단 이 x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될 수 있는 수는 그 10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죠? 10보다 작아 10이 되는 순간 0이 되는데 x의 값이 0이 되는데 x는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10보다는 작으면서 자 9, 8, 7, 6, 5, 4, 3, 2, 1 0을 빼도 자연수는 되지만 0이라는 수 자체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 a에는 또 0도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수는 여기에 올 수 있는 a가 될 수 있는 수는 9부터 그죠? 8, 7, 6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1까지 됩니다. 그죠? 총 몇 개인가요? 9개. 그죠? 9개의 수가 됩니다. 정답은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18번은 특수한 해인데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예전 그 문제이긴 한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은 이게 좀 한자어로 좀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해가 없을 조건을 우리가 불능이라고 하고 해가 엄청 많아가지고 정할 수 없는 것을 부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부정과 불능을 만들게 하는 조건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방정식을 풀어서 ax 플러스 b에서 여기 마지막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는 어떤 수의 꼴로 바꿔서 이제 답을 구하기 직전 단계잖아요. 여기에서 원래는 이거 a로 나누어서 a분의 b 이렇게 만들어서 방정식을 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b는 a부터 할게요. a가 0이 되어버리면 분모에 0이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그죠? 둘 다 생각할 수 없다. 그죠? b 값이 어떻든 간에 분모가 0이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만약에 a가 0이 된다고 해버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부정 아니면 불능이에요. 그죠? 부정 아니면 불능이 되는데 a는 우리 조건에서는 지금까지는 a는 0이 아니다라는 것만 했지 a가 0이 되는 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잖아요. 근데 특수한 해에서는 a가 만약 0이 된다면 0이 될 때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도 0이 돼 버리면 그죠? 이거는 해를 정할 수가 없는 더 많은 부분을 하면 더 어렵게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정과 불능만 살펴봅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분모가 0일 경우에 분자도 0이면 이거는 정의할 수 없는 부정이 되고 분모는 0이지만 우리는 이건 다루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런 거 없다 했습니다. 다루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분모는 만약에 분자가 0이 아니다면 이런 거 선생님이 뭐랬죠? 지금 다루지 않겠다 없다라고 했어요. 이건 불능이에요.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0분의 0의 형태가 되면 이거는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0분의 어떤 0이 아닌 이런 형태가 되면 이거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불능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1번과 2번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요거를 풀다 보면 요렇게 동료한끼리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A하고 C하고 같아져 버리면 이거는 0이 되어 버리고 얘하고 같지 않으면 이건 0이 아닌 조건이 되잖아요. 그지? 0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능이 되고, 그 다음에 A와 C가 같다는 것, 그 다음에 B와 D가 같다는 것은 0도 0, 그치? 얘도 0, 얘도 0. A 값도 0이고 B 값도 0이 되는 불능이라는 거죠. 조금 빨리 좀 설명했는데 한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일까? 불능일까? 불능이야, 불능. 그지? 해의 값이 무수히 많다. 정할 수 없으니까 많으니까. 그건 부정이야. 그지? 불능은 어떻게 된다 했죠? 여기에서 불능은 얘는 0이고 얘는 0이 아니면 불능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게. ax-4x 2-ax에서 자, 이항 하자. ax-4x 이래 돼 버리나. 자, 플러스 ax는 2. 자, 좀 줄이 생겼는데 자, 일단 얘랑 2ax 마이너스 4x는 2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다시 동료한끼리 한 번 더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4x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에 있는 부분 있죠. x 앞에 있는 이 개수 부분은 0이 되고 우변은 0이 아니면 되는, 지금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a가 x 값이 존재하는 a의 값은 2a 마이너스 4를 0이 되게 하는 a 값입니다. 그죠? a에 대한 이 방정식을 풀면 해가 되는데 2a는 이항을 하면 4. 그래서 a는 얼마일 때? a가 2가 되어버리면 그죠? 요 앞에 있는 x의 개수는 0이 되고 우변은 2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불능. 그죠? 부정과 불능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1차 함수를 하게 되면 그 교점을 가지고 그죠? 해의 의미를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이 문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상관없지만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자, 틀린 문제 꼭 오답 정리하고 다음 단어는 이제 활용 단원입니다.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오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